안녕하세요. 희글의 역사수사대 아나운서 박소영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구려사 연구에 31년간 몰두해오신 베테랑 수사관을 모셨습니다. 이성재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역사수사대 수사과장으로 임명된 이성재입니다. 저희 임무가 이 수사를 통해서 역사의 진상규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취지에 부합하는 수사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쯤 들어봤을 고구려의 장성, 천리장성이 오늘의 주제인데요. 혹시 천리장성 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만리장성처럼 좀 길게 늘어선 장벽이 떠오르는데, 하지만 긴 장벽으로 생각하는 건 큰 착각입니다. 천리장성은 당나라의 침공에 대비하여 쌓은 방어시설이었지만 정작 전쟁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고 이해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재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천리장성에 대해서 인식 변화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이 천리장성을 바로 알기 위한 희글의 역사수사 지금 시작합니다. 기초수사부터 차근차근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천리장성, 어떤 장성을 말하는 걸까요? 천리장성은 고구려의 서북변, 즉 중국과의 국경지대에 쌓은 방어시설을 말합니다. 이 지역은 중국으로부터의 침입을 막는 국경지대가 되어 적의 침공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고구려가 113만 대군의 수나라 침공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이들 성곽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로 들어선 당이 침략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이게 되자 천리장성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고구려는 당의 침입에 대비를 했던 것 같은데 천리장성은 왜 무용지물이었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걸까요? 천리장성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완공된 시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천리장성은 631년부터 646년까지 무려 10년의 공사 끝에 완공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의문점이 생기는 게 646년에 완공됐단 말이죠? 그러면 645년 전쟁이 이미 끝난 뒤잖아요. 네, 천리장성은 아직 완공되지 못한 상태였고 9월에 당군이 철군하여 전쟁이 끝난데도 공사를 계속 진행해서 완성했던 것입니다. 천리장성이 당나라와 전쟁에서 별 도움이 안 됐다면 굳이 이 공사를 재개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피해를 복구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것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천리장성을 계속 축조했다는 건 천리장성이 실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천리장성이 중요한 방어책이었다는 역사 증거물을 찾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요거부터 볼게요. 당나라와의 전쟁 이전에 있었던 수나라와 고구려의 전쟁 전개도인데요. 수나라는 압록강을 지나서 평양성까지 침투를 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발발한 전쟁에서 압록강 넘지 못하고 요동반도에 머물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천리장성의 방어체제가 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물입니다. 수나라와 당나라 두 나라가 같은 지역에서 고구려와 싸웠지만 다른 양상을 보였다는 것은 고구려가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드러난 방어망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천리장성을 쌓았고 그 결과 당나라의 공격을 막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45년의 전쟁 초기 상황을 보면 고구려의 요동 일대에 있었던 여러 성들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주요 요새였던 요동성도 무너졌고요. 언뜻 보면 고구려가 당군의 공격에 속수무책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나름대로 방어를 하고 있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당나라군은 침공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요동반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면서 당태종은 신라 선덕여왕에게 4월 초순에 개전할 것이니 준비했다가 평양 공격군의 지휘관 장량의 지휘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당군은 요동반도를 지나 평양 쪽으로 내려오고 있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신라군은 5월에 북진해서 평양의 남쪽을 위협했습니다. 작전 계획에 따른 것이죠. 그렇지만 전쟁 전개에 대해서 보았듯이 전쟁이 끝나는 9월까지 당군의 공세는 요동반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방어망에 가로막혀서 못한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밝혀진 이상 당군을 상대로 했던 천리장성의 방어 기능 효과적이었다라는 전제를 두고 우리가 다시 좀 수사를 해야겠네요. 여러 문헌에 따르면 고구려는 10년 동안 1000일에 이르는 장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추정도를 봐도 천리장성은 한 줄기 긴 장벽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천리장성은 크게 산성연결 방어선으로 보는 견해와 평원 토벽설로 보는 견해로 양분되는데요. 산성연결 방어선이란 요동지역의 여러 성곽 사이에 장벽을 만들어
하나의 방어선을 이루었다는 것이고, 평원 토백설은 요와 동쪽의 대안에 흑벽을 쌓아 요동각제의 성곽들에 앞서 1차 방어선을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통되는 특징은 두 견해 모두 하나의 긴 장벽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또 이와 관련해서 역사 증거물들을 찾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두 견해에 따른 천리장성의 추정도 그림입니다. 이걸 보시면 지금 둘 다 한 줄기로 길게 그려진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천리장성은 거의 500km에 이릅니다. 서울에서 제주까지가 460km 정도니까 그보다 더 먼 거리인 거죠. 어느 한 곳이라도 뚫리면 속수무책이었을 한 줄기 장벽으로 당군을 막아내려고 했다고 보기 어렵죠. 천리장성이 한 줄기의 긴 장벽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죠. 고구려는 성곽에 의지한 방어전을 펼쳐서 수나라 대군을 물리쳤고 645년 전쟁을 일으켰던 당나라도 고구려가 산에 의지해서 성을 쌓아 공격해도 쉽게 함락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즉, 천리장성에 축조한 요동각지의 성곽들과 관련된 대규모 공사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증거로 삼을 만한 어떤 단서들이 있을까요? 요동 지역 성곽에서 우선 이 시기에 있었던 성벽의 보강 작업이 확인됩니다. 다른 하나는 새로운 성곽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존의 성곽 가까운곳에 말이죠. 고구려가 10년에 걸쳐 대규모 토목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은 당의 침공이 전면적이고 거대한 규모일 것으로 예상했음을 알려줍니다. 그런 면에서 전선의 후방 지역에도 주민과 물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성곽이 필요했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조밀하고도 방어력을 강화한 방어 체계가 최전선뿐만 아니라 그 후방에까지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당의 전략은 당군이 남진하고 신라군이 북진하는 양면 공세로 고구려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군이 요동 지역에 발이 묶이게 됨으로써 당의 전략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천리장성은 한 줄기로 세워졌다. 또 천리장성의 방어 체계는 무용지물이었다. 이런 우리 생각들은 다 사실이 아니었네요. 도대체 왜 그렇게 알려져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제한된 정보로 인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천리장성이 한 줄기 긴 장벽이라고 하는 견해는 장성이라는 이름 때문에 중국의 만리장성과 같은 형태일 것이라는 추측에서 생겨난 듯합니다. 심지어 관련 기록도 많지 않아서 이해에 한계가 있었을 듯합니다. 그러면 천리장성이 무용지물이었다, 이런 생각은 고구려가 전쟁 초기에만 좀 잇따라 패하면서 나온 생각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또 중국 측 기록에는 고구려의 방어선을 뚫고 승리한 기록만 강조되어 있으니 이런 요인들이 천리장성이 무용지물이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645년 이후에도 당나라의 거센 공격이 거듭 이어졌지만 요동의 방어벽에 가로막혀 번번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666년 연개소문의 아들 남승이 당에 투항함으로써 요동의 방어체계는 무너졌고 결국 고구려는 멸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아하, 오늘 정말 수사다운 수사를 한 느낌이 드는데요. 천리장성의 실체를 제대로 알았고 오해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수사 어떠셨나요? 645년 전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시성 항전이 있기 전에 당군이 어째서 요동 반도로 벗어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천리장성에 대한 기존의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역사를 우리가 바로 아는 그날까지 희글의 역사 수사는 계속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